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사회 수업은 국민 주권의 의미 알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1쪽에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수업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 두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 이해. 세 번째, 국민 주권을 지키려면. 자, 교과서 51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 2000 몇 년도에 치러진 제 몇 대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 땡땡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자녀들이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하며 투표를 말렸지만 땡땡씨는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 땡땡씨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며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기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네,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소로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재외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서 애쓴 재외국민과 공관의 노력을 황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코로나19로 전철을 타는 게 깨름칙하긴 하지만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비닐 장갑도 끼고 최근 여행 이력 등 꼼꼼한 설문이 끝나고 나서야 투표용지가 주어집니다. 건물 로비와 투표장이 좁아서 이 동선이 약간 겹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두문불출하다 투표만큼은 꼭 하기 위해 왕복 대여섯 시간 걸리는 먼 거리를 오간 재외국민도 적지 않습니다. 투표소 입구에 마련된 열 감시 카메라와 2m 간격으로 표시해둔 대기 라인이 낯설긴 하지만 한결 안심입니다. 일부 공간에서는 투표하러 온 이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영사관 입구에서는 열감지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통과해서 손 세정제로 손을 닦고 마스크를 이번에는 주셔서 마스크를 선물로 받고 바로 올라가서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사전 등록까지 마쳤는데도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 등으로 투표소에 가지 못한 유권자도 많습니다. 또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에서는 한인 확진자가 발생해 선거 업무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당국의 외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현지 대사관에서 참정권 보호를 요청해 특별 허가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가구당 딱 한 명만 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오전에 나갈 수 있거든요. 한국의 이렇게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꼭 이걸 해야 된다. 이제 설득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해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은 재외선거. 난관을 제치고 행사한 한 표의 가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땡땡씨는 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것일까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혹은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투표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사회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과서 5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에는 국민 주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주권에 동그라미 치고요.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부분에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제1조 2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권이 무엇인지 주권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요. 개헌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투표입니다. 초등학교의 한 교실입니다. 학급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생활 목표로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안건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투표로 결정하죠. 학급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주인된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동영상 잘 보았나요? 자, 교과서 52쪽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헌법 제1조 제2항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라고는 자술서밖에 없는 거지요. 저 빨갱이들이 얼마나 지독한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상범들이 물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보법 사범들은 자백의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자꾸 국보법 하는데 헌법 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보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있는 법 그대로 집행했을 뿐인데. 증인,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그걸 모릅니까? 그래요. 그런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군투 시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해서 이거 국보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이 우기는 국보법대로라면 김일성인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지금 변호인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법을 모독하고 국회 김일성이를 찬양 구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다.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참전한 일부군인데 그 사람들 아니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기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네가 애국자 같나? 잠깐, 니는 애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단짜인 빨갱이 새끼야.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바로 피해자야. 법정 소란대로 대정달 놈들은 저 동원대 불확실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검찰 측 신문하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방울 세스라도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자술서 받아냈다고 순순히 인정해라. 방청석에서 비속어 쓴 사람들 퇴정시켜. 여기 변호인도 퇴정시켜. 인정해. 검찰 측 신문하시오. 증인은 고문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최종 공판합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네, 동영상 잘 보았나요? 헌법 제1조 제2항을 송강호 배우가 대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 변호인이었습니다. 자, 교과서 52쪽 하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 주권을 지키려고 국회, 정부, 법원 등이 국가기관이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다. 나중에 배울 부분이지만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 서로 국가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탄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5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쪽에는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만화 컷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와 관련된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9차례에 걸쳐 내렸다. 긴급조치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이 조치는 국론 분열과 국민 총파를 저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파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들의 불법적인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를 금하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일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임직원 등 일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발본 세관해서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2010년에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이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이다.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주권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유신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이야기는 1972년도에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신 헌법을 채택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던 이야기였습니다. 긴급 조치와 헌법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시위를 했다. 혹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또는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53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지켜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항상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합시다. 다음 사회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